초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 오늘에게 기후에서 준비한 건강한 먹방 기후미식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업 현장 핵심 이슈를 짚어주시는 홍안나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님 모셨는데요. 인터뷰하기에 앞서서 오늘 홍안나 처장님이 해주실 이야기와 관련된 문제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 용어 맞히기 문제예요. 이것은 쌀이나 밀, 보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류를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부족할 때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이런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쌀이 부족할 때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또 공급이 넘쳐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공급의 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사들이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양곡관리법, 2번 자산관리법. 공류를 관리하는 법령입니다. 한 번 더 문제를 드릴게요. 이것은 쌀, 밀, 보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류를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는 건데요. 부족할 때는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류를 관리하는 방법이요. 쌀이 부족할 때는 외국에서 수입하고요. 공급이 넘쳐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사들이는데요. 공급의 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관리하는 거죠, 지금. 이런 걸 두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양곡관리법, 2번 자산관리법. 공류를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1번 양곡관리법, 2번 자산관리법.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맞히신 한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천군에서 남토북수 연천쌀 10kg 나갑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정답은 2부에서 발표하니까 1부 인터뷰 쭉 들으시면서 정답 나왔다 그러면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부 시작할 때까지 계속 정답 문자 받겠습니다. 오늘 기후미식회는 농업 현장 핵심 이슈를 짚어주시는 홍안나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무더위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진짜? 네, 아주 바쁘게 지냈는데요. 지난번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 부정하게 직불금을 수령하는 지주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이 인증을 포기한다. 맞아요.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너무 허해주는 현 농지법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국회랑 이제 토론회도 하고 입법 발의를 좀 해서 농지법을 좀 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창 벌이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지원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는 걸 막으려면은 농지법을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네. 과다하게 소유하고 이러는 걸 좀 막을 필요가 있다. 네. 네. 아유 바쁘시겠어요, 선생님. 막 그러면은 여의도도 왔다 갔다 하고 하시는 여의도 건가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또 지난주에 지금 선생님 하면 우리가 항상 농작물, 쌀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노광준 PD님이 기후 리포트에서 양파, 감자, 복숭아, 포도는 가격이 내렸다.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그 얘기가 나가자마자 문자가 막 들어왔어요. 쌀도 내렸어요. 쌀값이 진짜 떨어졌어요. 쌀이라도 싸서 다행이에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문자가 막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홍안나 처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실 거라고 그때 PD님이 그러셔서 쌀값이 떨어지는 게 무슨 문제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어떤 청취자분도 그런 문자 이제 보내셨는데 쌀값 너무 떨어져서 그래도 쌀밥 좀 먹어야 소비를 좀 촉진하기 위해 쌀밥 드시겠다고. 네, 그분께 꼭 연천쌀 드리셨으면 좋겠고. 네, 8111님. 네, 지금 이제 소비자분들도 느끼시는 바대로 쌀값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통계청에서 발표했어요. 20kg 쌀 한 포대에 작년 대비 이 시기에 비해서 17.5% 정도가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졌네요.
하는데요. 이게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쌀값은 농민들의 연봉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연봉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작년보다 17.5%가 떨어지신 거죠. 파업하죠, 그럼. 네, 큰일 나죠. 그럼요. 파업하죠. 그래서 농업 소득이 23년도에 1,114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농민들이. 네. 근데 17.5%가 떨어지면 919만 원이 월급 아니고 연봉입니다. 연봉.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평균. 네. 그러니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비 보장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쌀값이 하락하면 24년도 이제 햅쌀이 곧 나올 시기 다음 주부터는 아마 수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네. 이 24년도 햅쌀 값도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논을 좀 갈아엎으면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지면 우리가 싸게 사서 좋은 게 있는 것 네, 반대편에 농민분들의 연봉이 그만큼 깎인 거다 지금. 네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연봉이 맞아요. 지금 15%가 올라가도 지금 다들 아쉬울 텐데 이렇게 쌀값이 떨어지는 건 역시 생산하는 것만큼 저희가 소비를 안 해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는 건 맞아. 인구도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출생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1인당 소비량이 올해 23년도 기준 한 56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근데 생각해 보시면 농지도 줄고 고령화되면서 농민도 줄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쌀 생산량도 엄청나게 줄었겠죠? 네, 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쌀 소비량은 1.3% 정도가 줄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그리고 생산량은 1.4%가 줄었어요. 거의 비등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량이 준 게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과잉 생산된다. 그래서 쌀값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국민들 우리 청취자분들과 국민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건 수입쌀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가 연간 한 37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총 먹는 쌀 양을 채우지 못해요. 생산량이. 네. 정말요? 네. 우리나라 100% 쌀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그림이 이제 나가고 있을 텐데요. 네. 2022년도만 한 104% 정도 생산이 됐고요. 그때는 이제 워낙에 풍작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는 100%를 채우지 못하고 그렇네요. 최근 5년 평균 생산량은 우리 국민들 소비량의 94%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남아도는 게 아니고 한 10%에서 네. 13% 사이로 부족한 건데 네네, 사실. 부족한데 이거를 메꾸고 과잉 생산처럼 과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바로 수입쌀인데요. 370만 톤을 생산하는데 41만 톤 정도를 매년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41만 톤을 수입한다. 네, 매년 수입해요. 이것이 남아 돌기 때문에 시장에 쌀이 과잉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매년 수입하기 때문에 농민들더러 덜 생산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절대 농민들은 쌀을 국민들이 먹는 양을 계산하지 못하고 넘쳐나게 생산하거나 넘쳐나게 막무가내로 생산해 놓고 정부더러 책임지라고 무책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아니다.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러면은 이 양곡 네. 수매를 정부가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하고 있습니다. 양곡 수매는 일부. 그러면 네. 정부에서는 이 공급량이 소비량보다 약간 덜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네. 그 부족분을 채우는 것 훨씬 뛰어넘는 양을 수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우리는 그 세계 무역 협정 때문인데요. 우루과이 라운드? 네,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예. WTO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네, 모든 네. 게 이제 자국 보호 무역은 철폐하고, 네, 그리고 관세화 시키면서 모든 품목을 다 그러니까 무역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네. 농산물만큼은 안 그랬었어요. 그 이전에는. 근데 농산물도 수입 개방 대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93년도, 94년도 그 당시에 야 어떻게 주식까지 수입하냐, 쌀까지 그건 안 된다. 기억납니다. 네, 네, 쌀 막 수입하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네. 정부가 쌀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 대신 WTO에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네 쌀은 그럼 수입 개방 안 할 거야. 대신에
의무 도입량, 의무 수입해라고 했던 게 이 41만 톤이고 근데 의무 수입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이미 2015년도에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쌀까지 수입 개방 대상에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포함시켜버려서. 그러니까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때는 우리가 쌀 수입 시장 개방 안 안 하겠다 했었어요. 했는데 2015년은 이제 쌀까지 다 개방을 했는데 네. 그러면 페널티로 쌀 시장 개방 안 하는 대신 41만 톤은 의무적으로 항상 수입해 하고 벌칙을 네. 받았는데 맞아요. 지금 쌀 시장을 다 개방했는데도 의무 수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네, 건가요? 그것을 왜 그러지? 중단해야 하는데 중단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쌀 과잉 사태를 불러오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소비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무 수입량을 계속 지금 수입하고 있는 거는 협상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수입하면서 이제 시장이 수입쌀 시장이 그렇게 딱 생겨버린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 부분이 예. 수입쌀 시장은 안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협상의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한 국가들이 우리나라뿐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시장에 그냥 그대로가 풀려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정용 가공용부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먹는 것, 우리 국민들이 먹는 대로 그 쌀을 쓰도록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과잉 사태다라고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동물 사료라든지 이런 네. 대로 그냥 쓰도록 만드는 국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하. 오늘 홍한나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사무처장인가 쌀값 이야기 하고 있는데 흥미진진하네요. 이게 우리가 쌀을 엄청나게 남아돌게 생산해서 쌀값이 폭락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네요. 네. 돌리 파튼의 Here You Come Again 듣고 2부에서 이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 처장님이 그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입 쌀 우리 지금 다 네. 모든 세계가 자유시장 경제 네. 파트너로 서로 협약도 맺고 하는데 이건 절대 수입 안 해 하고 폐지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 쌀 시장이든 밀 시장이든 서로 개방을 했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의 영원한 맞수, 맞수.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은 우리를 맞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영원한 맞수.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가 우리가 조금 이 쌀 정책에서는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 말고 이거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정용이라든지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26%로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94%입니다. 수입쌀에. 수입쌀의 26%만 네. 술을 빚거나 뭔가 네, 네. 제조할 때 쌀 재료로 쓸 수 네, 있게 한다고요? 나머지는 다 가축사료. 로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네. 이거를 정부가 규제를 철저히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렇게 수입산 쌀들이 자국에서 계속 사람이 먹는 용도로 그러니까 쓰게 되면 밥뿐만 아니라 가공용 등 먹는 용도로 쓰게 되면 자국의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식량 자금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하. 우리나라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94% 이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햇반, 컵반 같은 것도 수입쌀로 쓰고 있고 우리나라 소주 7%만 국내산, 나머지 다 93%를 외국산 수입쌀로 쓰고 있고요. 오리온이나 혜태, 크라운이라든지 롯데제과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쌀과자들 전부 수입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국내산 쌀 비싼데 이걸로 썼다가 가격이 오히려 오른다. 소비자가들 비싸져서 국민들이 손해본다라고 하는데 컵반의 경우 수입쌀 쓰기 전과 수입쌀 쓴 후에 소비자가가 변동이 없었어요. 아이고야. 네, 햇반의 경우. 네. 즉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수입산 쌀을 쓰고 있다는 거고 이미 우리는 41만 톤의 의무 도입을 하지 않아도 네. 수입쌀을 사오지 않아도 되는 국가가 됐음에도 우리 계속 쌀 시장 이렇게 다 개방했는데 우리가 네, 개방했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이미 없어졌음에도 계속 수입산을 쓰는 이유는 이런 원가 절감을 위해 싼 원료를 쓰고자 하는 대기업들의 요구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국내산 생산 기반을 죽이면서라도 그 수입산 그 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요. 사실 집에서 쌀밥을 해서 드시는 분들은 수입쌀 안 사요. 아무도. 그렇죠. 대부분 다. 네, 좋은 맞습니다. 쌀 사서 먹으려고 네. 국내 쌀을 사는데 근데 우리가 몸에 좋은 거 챙긴다고 기왕이면은 수입 밀가루보다는 뭐 쌀과자나 쌀국수가 더 좋은 거 아니야? 하고 네. 사는데 그게 결국 수입쌀이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공용이 수입산이 엄청 근데 우리가 집에서 워낙 네. 국내 쌀로 밥을 먹으니까 그런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수입쌀일 거란 생각을 미처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먹는 쌀은 당연히 마트나 네. 이런 데 가서 국산쌀 쓰시지만 네. 밥쌀용도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식당에서 드시는 거. 아하. 네, 이런 혼합국들 음. 수입산 섞어 쓰는 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8952님이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져서 떡볶이나 떡 쌀로 만든 음식 많이 소비돼서 기분이 좋아요 하는데 이 쌀로 만든 음식의 재료가 지금 수입쌀일 확률이 매우 높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좋은 쌀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좀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 왜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사료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게 해서 네. 26%만 네, 26%만 수입쌀 26%만 재료로 쓰도록 주정용이든 이 이런 법으로 걸로. 정해 놓은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정부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으로요. 네. 영원한 그리고 맛수. 네, 그리고 농업법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네. 기후 위기에 가장 나쁜 것은 여러 가지가 다 나쁘지만 기후 위기에 가장 나쁜 것은 생산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그렇죠. 거고 기아와 빈곤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직불금 문제도 그렇고 네. 이런 수입 문제 그러니까 수입산 농산물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식량 생산의 전초기지인 논과 그 농지를 축소시키는 대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걸로 농민들한테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기후 위기로 가뜩이나 생산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그거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처장님이. 특히 쌀은 주곡이기 때문에 무기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수입쌀을 계속 옆 나라 일본처럼 많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대부분 다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허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쌀값이 떨어지는 게 처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잘 모르고 보면 이렇게 농업을 좀 다각화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해야지 자꾸 그냥 쌀만 많이 생산하니까 인구도 줄고 밥도 예전만큼 안 먹는데 네. 그럼 공급량이 많은 걸 자꾸 정부 보러 사달라고만 하면 어떡해. 이게 보통 사람들의 네,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네, 있었고 네. 근데 지금 말씀에 따르면 한 번도 우리는 소비량 이상을 공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최근 들어서 네. 의무 생산량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무 도입량. 의무 도입량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면은 이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 지금 네. 수입 수입쌀이 때문인가요? 남아도는 것 때문에. 수입쌀이 남아돌아서 네. 공급량에 비해서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생산량과 그 소비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네. 시골도 고령화가 되니까 옛날만큼 그렇죠. 쌀 농사를 많이 안 짓고 있다. 네. 네, 여러분 쌀값이 떨어지는 게 수입쌀 시장, 수입쌀과 우리가 지금 양곡 관리가 그러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가을 추수기가 본격화될 텐데요. 네. 여기에 이제 햅쌀까지 풀리면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건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북의 경우 쌀이 지금 17만 원, 80kg 한 가마에 17만 원 선이 붕괴했다. 16만 몇천 원인데 네. 이게 2004년도가 80kg 한 가마가 16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간 거고 아까 쌀은 농민의 연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갑자기 내 월급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좀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하루빨리 통과되는 것 개정안이 거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의 23년도 산 쌀
값을 좀 잡기 위해서 그래야 24년도 신곡에 대한 가격 영향을 좀 덜 미치니까 네. 20만 톤 정도를 즉 41만 톤을 수입해 왔으니 그거의 절반 정도라도 시장에서 격리시켜 달라라고 하는 게 농민들의 요구인데 엊그저께 이제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5만 톤만 23년산 5만 톤만 격리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야 너무 요식행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아하.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3180님이 질문도 주셨네요. 단위 면적당 쌀 생산성. 농민 1인당 쌀 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하셨는데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네.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듣고 나서 또 마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홍한나 처장님 말씀 듣다 한 가지 조금 계속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 2015년에 우리가 쌀 시장 개방하면서 이 페널티였던 의무 수입량 41만 톤 의무 수입량은 그냥 갖고 왔다고 했는데 이게 협상을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저는 이 정부가 협상을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쌀 시장 개방하면서 네. 의무 수입량은 그냥 받았다. 네. 근데 안 받으면 되는데. 네. 그건 뭐 아무래도 뭐 다른 수입하고 관련해서 그랬을까요? 네, 다른 산업의 수출 문제라든지 이 무역 관계에서 이 부분을 당장에 딱 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뭐 변명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면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익적인 측면들을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대로 그러니까 재정이 이동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써야 하는데 이미 이제 그 FTA 체결하면서 기업들로부터도 이제 그 어떤 출연금을 일정 받고 하는 제도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네네. 지금 무용지물이 돼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무역 협상을 할 때 농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시장 네. 개방되는데 의무 불이익을 수입까지. 감수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감수한 만큼 약속했던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양곡 관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네. 그러면 이제 친환경 농민분들은요. 네.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한숨이 나오는데요. 친환경 농민들 경영비는 한 64% 정도가 일반 농업인에 비해서 더 비싸고요. 높고요. 네. 그다음에 수확량은 그러니까 많게는 20%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그래서 일반 농업인에 비해서 소득이 70%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 농업인은 평균적으로. 그럼 전반적인 농민분들의 연봉이 20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친환경 거기에 농민분들은 70%. 거기서 또 30%가 깎이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너무 이제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친환경 농업을 지키기가 어렵고 이미 뭐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쌀 농가분들, 친환경 인증 농가들의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인증을 포기하는 사태들이 좀 줄을 잇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죠, 진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영원한 네. 맞수 일본 이야기를 했지만 네. 처장님이 또 필리핀 네. 사례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 우리가 좀 쌀 싸면 그래도 딴 거 다 비싼데 쌀이라도 싸야지 그 소비자 얘기를 많이 하죠. 입장에서는 쌀값만 싸도 어디야 네, 이런 그 매일 생각하죠. 먹는 거니까 네네. 그렇기는 한데 쌀이 여러분들 지금 이 폭락한 가격으로 보면 한 204원 정도 하루에 쓰시는 거거든요. 1인당. 그 커피는 하루에 2잔 드신대요. 우리나라 평균. 네. 그럼 그게 6,800원입니다. 평균. 커피는 6,800원, 쌀에는 204원을 하루에 쓰고 계신 거예요. 국민 평균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농지가 정말 많이 사라지게 될 거거든요. 이 가격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근데 필리핀의 경우는 1년에 사모작을 하는 거대한 쌀 수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쌀 수입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부에서. 쌀 필리핀에서 쌀을 수입해요? 네, 왜 그래요? 왜냐하면 농지를 없애서 공장을 만들고 휴양지를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고 이렇게 바꿨고 사모작을 하던 농민들은 도시에 이제 저가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현재 필리핀은 전 세계 2위 수입국이에요. 쌀을 그렇게 많이 먹는 분들이 그걸 그렇게 네. 수입하면은 진짜 식량 안보 문제가 보통이 심각하고 아니네요. 국제 쌀 시장이 요만큼만 눈곱만큼만 요동쳐도 영향을 받고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네. 기아 빈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국가인데 아하. 저는 우리 정부가 계속 이만큼의 쌀을 수입해 오고 그다음에 식량의 전초기지인 논을 자꾸만 죽여가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필리핀이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 가까운 네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밥 한 공기 204원인데 300원까지만 올려주자. 즉 지금보다 96원 정도를 하루에 더 쓰시는 거고 그럼 1년에 35,000원을 더 쓰시는 거거든요. 쌀값으로. 네, 그 정도 쌀값이 오르는 것을 우리 좀 지지해 주시고 네, 식량 기후위기 시대에 너무나 불안한 그러니까 생산이 불안한 상황에서 농지를 지키는 게 곧 안보를 지키는 거기도 하고 네, 식량을 지킨다라는 생각에 밥 한 공기 300원, 20만 톤 격리 이것에 좀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나 다른 데서 농업에서 양보한 것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네, 수출하고 자동차, 있는 핸드폰, 거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얻은 수익이 양곡 관리 쪽으로 그래도 조금은 와야지 참.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 수입쌀 사용처 아까 비교하셨던 게 저는 네. 계속 충격인데요. 네, 지금 네. 나가는 저기 보면은 일본은 26%만 수입쌀을 네. 식용으로 쓰도록 네네. 하는 거죠. 가공용이나 이런 걸로 주정용이나 이런 걸로 쓰고 우리 우리나라는 94%. 우리 올림픽이나 일본한테 지는 거 못 참는데 왜 이거는 네. 이거는 이렇게 왜 질까요? 쭉쭉 밀리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일본만큼만 네. 이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필리핀 얘기하시면서 네. 식량 주권 문제에서 네. 이게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지금 22.3% 2022년에 네. 저게 우리나라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어머나. 네. 그러니까 20% 밑으로 떨어졌던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20%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최하위 순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곡물 곡물 자급률이 20% 초반밖에 안 된다고. 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나머지는 다 수입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쌀도 한 94% 나오는데 평균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수입 쌀 때문에 그나마 20%대를 유지하는 거고 이거 기후위기 네. 시대에 상당히 불안한 거 아닌가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필리핀의 사례가 간과할 수 없는 네, 우리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이런 위기감, 불안감 이런 것을 정치하시는 분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국민분들도 쌀 소비량 주는데 뭐 쌀 좀 농사 안 지어도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결국은 필리핀과 같은 사태를 네,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처장님 때문에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쌀을 농민분들이 우리 먹는 것보다 막 남아돌게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있지 아니다. 않다. 양곡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네. 거다. 그 얘기를 해주셨네요. 홍한나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사무처장님이 오늘도 이 먹거리 이슈 쌀값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처장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저희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진짜. 이런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밥 한 공기 300원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